우리 내부 데이터를 챗 GPT 알고리즘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를 더 여기다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거에 맞춤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면 한 2047년 정도 오면 특이점이 와가지고 네. AI가 우리를 능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AI가 스스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책이 떠 있어. 네. 이제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술의 세계와 비슷하다. 근데 얘네들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네. 이런 세계가 온다라고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챗GPT가 약간 그렇게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무서운데? 그렇죠. 이 얘기는 좀 무섭다.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업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사업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엄청난 분을 또 모셨습니다. GPT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내신 분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대가죠. 이시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너무 반가워요. 네, 정말 반가운 게 네. 이 채널도 지금 네. 여기 나오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막 일정을 맞아요. 조정해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진짜로 우리 어렵게 만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챗 GPT가 그냥 다 학습시켜 놓은 그 데이터를 잘 검색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 데이터를 챗 GPT 알고리즘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용법은 너무 쉽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네. 가가지고요. 한 두어 번만 해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세요. 네. 예를 들어 갑자기 그러면 이번 주까지 네. 뭐랄까 무슨 우리 그 동호회 네. 같이 산에 올라갈 기획을 해라.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기획 같은 거 진짜 잘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검색해 보면 네. 일반적인 검색, 그 다음에 뭐 나오고 하면 자기가 이걸 금방 사용하게 돼요. 네. 네,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를 더 여기다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거에 맞춤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안도 만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완전히 만족스럽지가 않은 그렇죠. 거예요. 네. 보통 그 분야의 전문가가 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는 80점인데 얘는 50점 수준을 자꾸 주니까 신기하긴 한데 이거를 그냥 계속 써먹기에는 네.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걸 채울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우리 내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면 이 챗 GPT에 합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현대백화점에 루이스라는 그 AI 예. 기기가 나왔거든요. 그 카피 같은 거 만들어주는 네, 카피라이트 친구죠. 네. 하는데 루이스 선임이라고 해서 루선임이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루선임이 네. 2023년 3월 2일자로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네. 업무를 신입사원으로. 시작했는데 신입사원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친구는 3년 정도의 그 현대백화점 데이터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일은 현대백화점에서 이벤트라든가 SNS에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카피를 쓰는 애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기존의 현대백화점이 결에 맞는 게 딱 나오는 거죠. 현대백화점 내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 보다. 네. 기존의 그 챗GPT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네. 이제 네이버 기술을 좀 이용하지만 네이버의 클로버 그렇죠. 그쪽에. 네, 그걸 이용하지만 기존의 데이터에 현대백화점 데이터까지 먹여가지고 결이 맞게 딱 한 다음에 기존 데이터의 내부 데이터까지. 그렇죠. 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주제는 이거 연령대는 이 정도 뭐 해 그러면 카피를 이렇게 써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생산성이 그러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기존의 사람들과 네. 하는 거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정식으로 취업을 하기 전에 네. 한 2개월 정도 인턴처럼 미리 써봤대요. 거기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얘도 인턴 기간을 그렇죠. 거쳤어요. 네. 그래서 네.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네. 내가 이거를 카피를 써가지고 뭐 하나를 완성할 때 보통은 2주 정도 걸린대요. 외주사 갔다가 다시 와서 검증하고 뭐 하고 네. 그거를 3시간 만에 끝낸답니다. 2주에 걸리던 시간을 3시간 만에 끝내니까 퀄리티가 비슷하더라도 생산성 면에서는 훨씬 좋아지니까 쓸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런 거네.
3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바로 네. 나오니까. 예. 그걸 가지고 회의해가지고 픽업해서 발전시키는 것까지 다 합쳐서 3시간. 제가 최근에 회사 홍보 영상을 네. 챗 GPT하고 그다음 브루라는 아, 부르요. 그 영상 편집기하고 합쳐가지고 만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 건데 1분 정도 길이로 작성해줘. 그럼 딱 1분 정도의 길이를 주더라고요. 네. 그걸 브루에 넣으면 문단 단위로 다 끊어가지고 거기다 영상들 다 붙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딱 다 해서 만드는데 저기 우리 앉아있는 저 친구가 네. 신입사원이었는데 네. 30분 만에 오. 만들었고요. 저 친구가 인생에서 최초로 만든 영상이에요. 아, 저 친구의 능력이 뛰어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닐 아, 그건 아닌가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네. 물론 그럴 수도 능력이 있지만, 뛰어난데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더니 어떤 회사의 대표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두 번째 바로 만드셨어요. 네, 30분 안에. 맞아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글을 못 써요. 네, 그렇죠. 우리 회사 홍보 글을 우리 직원 뭐 1년, 2년이 되더라도 다 부분적인 일을 하니까 전체를 홍보하는 글을 못 쓰는데 챗GPT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5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50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해본 결과 네. 신문 기자로 치면요. 기사를 써봐. 그러면 2, 3년 차 사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대요. 그게 50이야. 네. 네. 신입은 확실히 넘어가고 네. 2, 3년 차 되고 근데 10년 차 기자가 보기엔 좀 모자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차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렇죠. 80이나 100으로 올리려면 뭘 네. 해야 돼요? 사람이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그 50을 갖다가 다시 묻고 정확하게 네. 질문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사람도 뭔가 일자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뭐 2주 걸리를 3시간에 했다. 네. 그러면 13일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13일 동안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시 뭐 재구성을 한번 해본다든가 등등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되게 재밌게 하는 사람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의미 없는 사람과 근데 네. 내용은 똑같잖아요. 네. 그게 약간의 그 구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시간에 이거를 다시 더 재밌게 만드는 걸 노력을 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AI 메이드가 아니라 네. 거기에 휴먼 메이드가 그래서 붙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명이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한 7명 정도는 그 AI로 대체가 되고 네. 3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예. 검증과 기획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짓궂게 생각을 네. 해보면 아까 저희 직원 한 명이 네, 네. 30분 만에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퀄리티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50이에요. 네.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챗 GPT는 더 글을 잘 쓸 것 같고 맞습니다. 브루는 더 영상에 네. 대한 추천이나 그거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 모든 프로세스를 그냥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짜버리면 저 친구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갑자기 미안해. 얼굴이 지금 안 좋아졌는데. 딴 일 하자. 예.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GPT-4가 나왔잖아요. 네. 그 전에 GPT 3.5만 해도 개발자들이 네. 코딩을 해주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코딩을 한 걸 보고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좀 네. 검증하는 건 사람이 하면 되겠구나라고 안심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GPT-4는요. 검증까지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데다가 이 네.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까지 제안을 추천을 해보니까 해줘. 데이터 맛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개발자 필요 없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네. 뭐가 필요하냐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나갔는데 네네. 이 기사가 누가 냈어? 그러니까 AI가 알아서 낸 거야.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어. 내가 이걸 검증했다라고 네. 해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책임자는 꼭 있을 거거든요. 약간 소방관리사 뭐 이런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예, 네네. 굳이 별로 오진 않는데 뭔가 네. 문제가 되면 그 사람 네, 책임지잖아요. 공장의 책임자 같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럴 거라는 난 거죠. 책임자가 돼야 되겠다 그냥. 그냥 왕창 다 책임진다고 하고 돈 한번 딱 땡기고. 그렇죠. 이 책임자한테는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챗 GPT 아니면 뭐 이런 생성형 AI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미래의 모습일까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네. 그리고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이 사회.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네.
그 오늘 점심 때 뭘 먹을까 나는 고민을 하지만 네. 이 기계는 얘가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이 날씨, 이 기분, 이 온도. 예전의 데이터와 얘를 보면 얘는 분명히 돈가스 먹을 거야. 근데 네. 나도 모르게 오늘 돈가스 먹고 있는 거죠. 음. 그런 미래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섭다라기보다는 이걸 되게 잘 활용하면 사실은 내가 하루에 뭐 한 100가지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20이나 10만 해도 100가지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진짜 놀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미래를 얘네들이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니 가트너 기술을 보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에 하나 좀 바뀌는 게 있는데 2020년 전까지는 사람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시대였고 네. 2020년이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사람을 이해하는 시대로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항상 즐겨 듣는 음악이 나온다든지 온도를 맞춰준다든지 예, 그 사람의 개인화, 초개인화죠. 예, 그 행동 패턴에 따라서 이해를 다 시켜주는 거니까 이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레이커즈 와일에 네. 여기 보면 한 2047년 정도 오면 특이점이 와가지고 네. AI가 우리를 능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47년이란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스스로 개발을 해요. 그 기술을 자기가 만들고 코딩을 자기가 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걸 그냥 맡겨놨을 때 얘네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그러네. 인간의 뇌가 따라갈 수가 없겠네. 네, 저게 왜 저렇게 하늘에 뜨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AI가 이거를 해가지고 기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떠 있어. 네. 그렇죠. 갑자기 책이 떠 있어. 막. 네.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2050년, 뭐 60년이 되면 네. 이제 이거는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술의 세계와 비슷하다. 근데 얘네들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네. 이런 세계가 온다라고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챗GPT가 약간 그렇게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무서운데? 그렇죠. 이 얘기는 좀 무섭다. 챗GPT의 데이터는 언어 데이터예요. 네. 언어 데이터라는 얘기는 여기서 챗GPT는 사람과 대화가 된다. 네. 그러니까 챗GPT의 데이터는 사람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말씀하신 음악 데이터, 뭐 그림 데이터, 다른 데이터로 다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사실 얘는 그래서 내 말을 기계한테 알아듣게 통역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저희 네. 기업이 진짜 뭐 우리 기업 데이터 다 공개해도 오케이. 네. 네, 그래가지고 챗 GPT에 연결해서 쓰고 싶어. 네.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마도 우리 기업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연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폐쇄한 상태에서. 왜냐면 현재 그러니까 플러그인까지는 아니지만 API로 네. 그러니까 그냥 연결해 줄게 하는 정도로 쓰는 데들이 이제 몇 군데 생겼는데 한국에서도 발빠르게 토스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근데 토스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금융 데이터잖아요. 금융 데이터잖아요. 네. 얘가 공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데이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챗GPT 공개를 안 한 채 내가 챗GPT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활용할 수 얘기거든요.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야, 이래야 네. 진짜 사업이 폭발하겠다. 네. 심지어 자기 그 보안에 진짜 철저한 삼성 있잖아요. 네. 교육 한번 하러 들어가도 카메라 뭐 압수한다든가 여기 뭐 붙이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삼성에서 지금 네. 챗GPT를 쓰게 했어요. 사업장에서. 예전에 삼성이 클라우드에다가 삼성의 데이터를 올리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삼성이 또 챗 GPT를 쓰느냐 마느냐가 또 이슈가 되네. 그렇죠. 야, 삼성은 삼성이네.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가 미래의 원유다, 석유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챗GPT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얘가 데이터를 많이 할수록 나한테 확실하게 맞춤, 초맞춤이 되니까 네. 얘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음.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가 없으면 넷플릭스가 그렇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추천해준다고 데이터에 맞춰 추천해준다 봤는데 이건 뭐 이런 걸 추천해줘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탁탁탁탁 맞게 되면요. 네. 나중에 내가 판단을 안 해요. 네. 이거 써라고 했을 때, 이 샴푸 써라고 했을 때 네. 얘가 나한테 알아서 잘 추천해줬겠지라고 믿음이 생겨버리면 네. 그쵸. 내 판단 안 하고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거는 처음에는 자기의 데이터를 주니까 그거에 네.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그 서비스를 안 쓰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다 주면서도 돈은 또 주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만드는 쪽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초개인화 시켜줄게라고 딱 네.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으면 되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기대가 상당히 많이 돼요. 네. 기술의 발전은 항상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인간이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기술 발달될수록 우리가 빨리 써먹어야 된다. 네. 예,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네.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바뀌어 있더라. 미국에서 뭔가를 바꾸니 그 자고 일어나니까 뭐가 발표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돼 있어? 이게 돼 있어? 그러네. 저번 주에 발표된 게 MS의 오피스 365 네. 여기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 공동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 챗GPT가 작업을 하는 거고 네. 우린 모여서 좋네 나쁜 애만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할까요?